그래서 그거 합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 해보죠.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지쳐버렸는데 지난 시간에 이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뜻을. 근데 이게 항상 참이에요. 증명도 했었죠. 항상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 여기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내가 만약에 A랑 B를 가지고 산술기하평균을 썼을 때는 A와 B가 같을 때 이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같아요. 아주 쉬운 문제야. 야, 그럼 봐봐. 야, 3하고 5를 산술평균 내면은 기하평균 낸 것보다 클까요? 크다는 거지. 더해서 2로 나누면 4잖아. 기하평균은 곱해서 2로 나누면 루트 8이잖아. 루트 15. 루트 16이니까 4가 루트 15보다 크다. 그런 얘기 아주 쉬운 얘기야. 양수일 때만 됩니다. 산술기하평균은. 진짜 쉬운 얘기예요. 근데 적용하는 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살짝 어렵다. 예제를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증명은 지난 시간에 다 했으니까 생략하고. A가 양수일 때 뭐야? 양수 조건이 있잖아. 그리고 역수꼴에 합이 주어졌는데 최소값을 구하시오. 반가워요. 역수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은 난감하죠. 왜냐면은 양수를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는데 3을 넣었다고 하자. 3을 넣었을 때는 얼마냐면 3 더하기 3분의 4. 계산도 안 돼. 3분의 13인데 만약에 4를 넣다 칩시다. 4를 넣으면은 4 플러스 1이니까 5죠. 3, 5, 15. 야, 이게 더 크네. 아니 그럼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5. 야, 똑같잖아. 자, 2를 넣으면 2 더하기 2는 4. 뭐야? 이게 제일 작네?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3, 4, 12분의 3분의 12보다 13이 더 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서는 답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퀴즈 같은 거 퀴즈. 초등학생한테 이걸 낸 거지. 그럼 못 푼단 말이에요. 때려 맞히지 않는 이상. 숫자를 무한정 넣어볼 수가 없어요. 큰 수 넣으면 더 커져 버릴 것 같긴 한데 100 같은 거 넣으면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치니까 이거보다는 100분의 4에다 100을 더하면은 100점 몇이죠. 그래서 너무 커지면 또 곤란하고 적당히 너무 작아도 근데 또 최소값이 안 되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분수도 넣어봐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넣으면 뒤집어서 8이니까 왜 좀 커지잖아 또. 아니 뭐야 어떤 수를 넣어서 최소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아니 문제 배경 설명하는데 2분이 걸렸는데 이거 설명이 중요하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A는 아무 양수나 넣었을 때 뭘 넣어야 제일 작아지고 그러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산술기하평균을 쓰는데 맞다 설명 안 한 게 있어. 산술기하평균은 두 수의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런 건데 이거를 쓸 때는 사실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절대부등식으로 받아들여서 씁니다. 그리고 문제에 이렇게 A가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문자로 쓰겠어요. 두 수를 더한 것은 2배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와 B가 같을 때예요. 등호 성립 조건은 내가 얘네 둘을 산술기하평균에서 쓰면 얘네 둘이 같을 때가 그러니까 이거가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 수면은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고 이거 곱이 그러니까 곱이 주어지면 합의 최소값이 이거고 합이 주어지면 곱의 최대값이 이게 돼. 뭐 그런 개념이다. 알겠나 서현성 현성?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얘를 A로 보고 얘를 크게 B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2배의 루트 얘네들을 곱한 거죠. 이게 절대부등식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가 양수 조건만 있다면은 반드시 참이 됩니다. 이게 아주 쉬워요. 근데 뭐야 역수꼴이라서 약분돼 버리잖아. 그러면 얘는 2 루트 4 해서 4가 되죠. 여기는 등호를 쓰는데 이건 왜냐면은 원래 이 뒤에다 붙이는 거야.
근데 다음 줄에다 썼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다는 게 아니고요. 얘랑 얘가 같은 겁니다. 얘네 셋은 같은 건데 얘보단 얘가 크거나 같아요. 결국으로는 이 식은 항상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식의 최소값, 역수꼴의 최소값 구하기 문제의 가장 쉬운 버전이죠. 제일 쉬운 거, 누구나 다 맞추는 거. A스텝의 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변형이 필요한 문제들이 등장할 거예요. 오늘 산술기하 평균 굉장히 중요하고요. 2학년 때도 많이 쓰고 어떤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 거야. 옛날에는 2차 함수밖에 없었죠.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떤 식의 최소값은 2차 함수 최소값 뭐 꼭지점 찾아서 하는 것밖에 없었잖아.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배우는 순간 하나의 방법이 더 생기는 거예요. 단 양수 조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우준이 이해돼? 예. 좋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등호 성립 조건을 봐야 돼. 그럼 이 식의 값이 4라 그랬는데 최소가 될 때는 언제냐면 이 4가 될 때 얘가 같아질 때, 이 식하고 얘가 4가 같아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지금 얘를 라지 A, 얘를 라지 B로 보고 산술기하 평균을 썼죠? 걔네 둘이 같을 때입니다. 얘네 둘이 같을 때예요. 너 쉽게 얘기해봐. 2 더하기 2일 때라고.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얘랑 얘가 같을 때가 이 식을 최소가 되게 하는 그런 상황일 때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예요. 야, 그러면 A가 2네. 다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A가 A분의 4일 때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제곱이 4일 때라고. 다시 말하면 A가 뿔마 2인데 2만 양수만 됩니다. 지금 A가 2일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랑 이거 진짜가 숫자가 같을 때야. 뭐 구하는 방법은 식이 복잡할 때는 얘랑 얘가 똑같을 때 이렇게 가면 돼요. 그때 이 식이 최소가 됩니다. 2 넣으면 2분의 4는 2. 아니 너무 필수 예제를 너무 오래 설명해 버렸잖아.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8번에 1번. 빠밤. 88쪽. 아주 좋았어요. 멋있어요. x가 양수, y가 양수일 때 곱해서 8일 때 이거를 최소값을 구하시오. 아니 뭔 말이야. 둘 다 양수 조건이 있고 이런 식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근데 요건 좀 문제가 있지. x에다가 만약에 5를 넣고 싶으면 y에다 뭐를 넣어야 되냐면 5분의 8을 넣어야 됩니다. 관계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y라는 거는 x분의 8이니까 넣으면은 아까처럼 풀 수 있겠네요. 왜냐면 x 플러스 y가 x분의 8이니까 x분의 8을 곱하면 2에다가 16이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쓰면은 2배 루트 얘네도 곱하면 16이니까 8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연립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모양 그대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곱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산술기하 평균은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곱이 주어진 경우. 곱이 주어진 경우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x 플러스 2y에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돼요. 얘를 라지 a로 보고 얘를 라지 b로 보고 그러면은 2배 루트 뭐보다 크죠? 곱하면 2xy잖아. 곱하면 근데 이 xy가 얼마예요? 8이잖아. 그러면은 2루트 16이죠. 그러면은 8. 그래서 이 합은 8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은 거야. 아니 너무 쉬워버렸잖아 이거. 언제 근데 이 8이 되나 이 식의 값이 x랑 2y가 같을 때입니다. 근데 또 바보처럼 푸는 거야. x랑 2y가 같을 때니까 여기 x에다가 2y를 넣어가지고 2y제곱이 8일 때니까 y제곱이 4일 때니까 y일 때 2일 때니까 y에다 다시 1을 넣으면 x가 4일 때네. 그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어. 이렇게 간단한 구조에서는 아니 얘네 둘 갖다 산술기하 평균 쓰면 얘네들 같을 때라고. 야 얘 같은 8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4, 4잖아 이러면 되지. 이렇게 푸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복잡한 식에서는 연립해도 되고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얘랑 얘를 라지 A로 봤으니까 걔네 둘이 같을 때니까 얘네 둘이 같다의 식을 연립해도 상관없고요. 그냥 근데 4야 이게 x가 y는 2고 그래야 4 되니까. 알겠어요? 아니 뭐야 너무 쉬워버렸잖아. 2번은 여러분이 해봐 필수 예제를. 2번만 확인 체크 내가 해줄 거예요. 2번을 여러분이 합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이 요즘 많이 해주냐면 이 단어는 조금 다 유형마다 하는 법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돼버렸나? 서현성 현성 안 된 사람 이거 봐. 우진이 돼 안 돼? 예요. 우진이가 되면 다 되겠구만. 여기다 12를 쓰는 거죠. 슉슉슉슉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6으로 나눠. 이렇게 2로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6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그럼 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돼요. 아니 너무 쉬워버렸잖아. 윤 됨? 좋아요. 확인 체크 내가 풀겠습니다. 여러분 필기할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나중에 다시 푸세요. 102번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10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양수 조건 AB가 있는데 A제곱도 그럼 양수겠죠. 9의 제곱도 양수입니다. 그랬을 때 제곱의 합이 주어졌던 간에 어쨌든 곱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대문자 라지 A로 보고 이걸 라지 B로 보고 더한 것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배 루트 얘네들 곱한 거죠. 9a제곱 b제곱인데 얘는 뭐랑 같냐면은 2 루트 3ab의 제곱이잖아. 통째로 제곱의 루트죠. 근데 양수기 때문에 제곱의 루트 빠질 때 그냥 빼면 돼요. 그러면은 6ab죠. 근데 AB가 지금 물어본 건데 얘는 그러니까 36보다는 이게 36이니까 작거나 같으니까 AB는 6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되나? 너무 쉬워버렸잖아. 그때가 언제냐면 얘네 둘이 둘 다 3일 때입니다. 3 더하기 3이 6이니까요. 104번이 이제 시험에 굉장히 잘 등장하는 문제거든요. 살짝 어렵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게 합의 꼴이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은 3x 플러스 y라는 거는 2배 루트 곱하면 3xy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게 6이었으니까 2배 루트 3xy가 6보다 작거나 같다 알게 되죠. 2로 나누면은 이걸 알게 되죠. 제곱을 하면은 이걸 알게 되죠. 3으로 나누면은 이걸 알게 되죠. 알겠나? 지훈. 그래서 xy라는 게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알게 되는데요.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얘를 구하라 했잖아. 뭐야? 이거는 곱이 아닌데? 하지만 구할 수 있나 보죠. 어떻게 할까요? 이 식을 통분한다 이런 얘기인가? 통분하면 될 것 같은데요. y 플러스 3x가 되잖아. 근데 잠깐만 이거는 있잖아. 얼마야 이게? 6. 아이 뭐야 신기하네. xy분의 6. 잠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 잘해야 되는 게 이 xy라는 게 3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럼 xy의 최대값이 3이에요? 최소값이 3이에요? 최대값이지. 제일 클 때가 3이야. 잠깐만. 근데 우리 식은 이 식은 최소값 구했잖아. 하지만 이 분모라는 게 잘못한 거야? 아 뭐야? 얘가 최대가 될 때 완전 망해버리네 수업이. 분모가 최대가 될 때 식 전체는 최소가 되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xy가 3이 들어가서 그 2. 그거보다는 이 식은 항상 크거 나왔습니다. 아, 어떻게 편집하지? 영상 밀렸잖아. 안 할 거야. 이제 접을 거야. 안 돼. 올해까지는 해야지. 한 바퀴를 만들어야 돼. 아무도 안 보지만. 네, 아주 좋아요. 아무튼 듣고 있는데 왜 틀린 거 얘기 안 해? 틀렸을 땐 느낌표 쳐라. 야, 온라인 수업 듣는 학생들도 특히 약간 느낌 이상하면 느낌표 쳐. 그래서 얘가 2로 바뀌거나 숫자가 개수가 안 맞아서 통분했을 때 이 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잘 적어두시고요. 필살 19번은 내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많이 보여줘야 돼. 이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자, 역수꼴이 있네. 어쨌든 아니 뭐야, 합이 주어지지가 않았잖아. 하지만 아까도 봤듯이 역수꼴은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사라져버리죠. 곱하면. 그러니까 딱히 합이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역수꼴일 때는. 그래서 2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얘를 산술기하 평균 쓰면 어떻게 되냐? 항상 a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거는 2배 루트 얘네들 곱하면 b분의 a죠.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요거를 산술기하 평균 쓰면 b 플러스 a분의 4라는 식은 항상 2배 루트 a분의 4b보다는 크거나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지금 곱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양수 조건이 있고요. 곱할 때 둘 다 제일 작으면은 얘가 딱 이게 될 때 이 식이 제일 작은 최소값인 이게 될 때가 얘네 둘이 곱한 게 제일 작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이거, 얘의 최소값은 이거니까 걔네들을 곱해서 4 루트. 근데 곱하게 되면 어긋난 운명에 있던 A와 B가 약분돼 버리잖아. 하. 그러면 얼마예요? 4 루트 4잖아. 8이다. 이렇게 풀면은 틀립니다.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교과서에서 막 이렇게 나온 거야. 여러분 나누중 나왔나? 수천이 있나? 수천이 교과서에? 됐어요. 교과서에 철수가 있는데 철수가 자, 이 식의 최소값은 이거고 이 식의 최소값은 이거니까 얘네들을 곱해서 둘 다 각각이 최소가 될 때 이게 바로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영희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아닐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풀이를 보여주면서 왜 잘못됐는지 고치시오. 요게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뭐가 잘못됐냐면은 우준이 듣고 있지? 중요한 얘기인데. 예. 뭐가 잘못되냐면은 이 식이 최소가 될 때의 A랑 B분의 1은 같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좌변의 식이 최소가 될 때예요. 성현성 기상. 자, 받아 공. 받아. 바닥에 10번 튕겨. 잠 깨게. 됐어. 그만해.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이 식이 최소값이 이거가 될 때고 이 식이 최소가 될 때 언제냐? B는 A분의 4일 때죠. 얘네 둘이 같을 때죠. 얘를 대문자 A, 라지 B로 보고 산술기 변쓴 거니까. 그러니까 B는 A분의 4이면서 A는 B분의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동시에 최소값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으로 얘를 갖고 얘는 최소값으로 얘를 가지려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등호 성립 조건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시 쓰면 뭐예요? AB가 1이란 얘기죠. 이건 다시 쓰면은 AB가 4란 얘기지. 말이 안 돼. AB가 1이면서 4일 수가 없단 말이야. 얘네 둘이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면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식이 대칭적인 구조로 여러 개 있으면서 산술기하 평균을 2번이나 3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연습 문제. 거기서는 3번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국을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을 따져보니까 얘네 둘의 동시에 등호가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 A, B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가려서 써야 됩니다. 보통은 대칭적인 개수가 이런 대칭적인 구조일 때는 산술기하 평균 여러 번 써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삐져나서 4잖아. 하나가 막 3이고 이렇게 개수가 다르면 여기가 막 2고 이러면은 두 번 쓰면은 그냥 바로 틀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산술기하 평균 써도 되지만 그 썼을 때 각각을 산술기하 평균 썼을 때 등호 성립 조건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알겠나 우진? 네. 물어봐. 등호 성립 조건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해서 선생님 말을 귓등으로 듣고 증명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를 이제 알겠죠? 아니 누구나 다 그래. 다시 한번 산술기하 평균 증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아니 내가 이런 질문 한두 번 받아본 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 문제 풀 때는 머릿속에 혼란이 생기면서 야 산술기하 평균 얘는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지? 네. 근데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아질 때가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런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어떠냐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잖아요. 이렇게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빼죠. 근데 얘를 2분의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하잖아. 빼가지고 빼서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하든지 까먹은 거야. 지금 왼쪽 거가 큰지 오른쪽 거가 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두 식의 차를 보니까 이 차의 모양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같아져요? A랑 B가 같을 때지. 우진이 여기까지 이해되냐? 뭐야? A랑 B랑 같을 때. 마지막만 다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네. 근데 이 식이 언제 0이 되냐고. B가 붙을 때? A랑 B가 같을 때지. 근데 이 식이 0이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은 얘네 둘을 빼서 0이 됐다는 얘기죠. 아니 이 식은 얘네 둘을 빼서 만든 식이잖아. 네. 그러면 얘네 둘을 빼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둘이 같은 거지. 얘네 둘이 같을 조건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네. 그거예요. 여기서 거슬러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얘가 크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얘가 그리고 얘가 이 식이 0이 된다는 거는 얘네 둘이 빼서 0이 되니까 같다는 걸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얘네 둘이 같다. 이 등호가 성립할 때를 얘기한다고. 야 수민이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할 때 여기까지는 이해되나 우진이? 예.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A 대신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 A가 스몰 a고 B가 A분의 4고 막 이런 게 들어있잖아. 문제를 풀 때. 그러면 A 플러스 A분의 4라는 거는 2배 루트 A 곱하기 A분의 4 이런 식으로 아까 풀었죠. 예제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게 대문자 A고 이게 대문자 B니까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냐고. 얘네 둘이 같을 때예요. 예를 들자면. 알겠습니까? 내가 이거랑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 썼을 때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얘랑 얘가 같을 때야. 라지 A랑 라지 B. 수민이 잘 왔어요. 몰랐잖아. 친구들이 너 수업 잠깐 화면 안 보여서 나갔다 올 때 너 수업 못 듣게 하려고 얘기도 안 해줬어. 우진이가 얘기하지 말라고 속삭였대. 다 DM 보내서. 야, 앞으로 뭐 누구 나가면 뭐 얘기하세요.
우리 반 왜 이렇게 다 벙어리야? 됐어요. 아무튼 산술기하 평균에서 등호 성립 조건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증명도 다시 한번 해보고 다시 하려 그랬어요. 근데 저 증명은 됐습니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풀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역수꼴이 있더라도 식이 2개 곱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개를 해서 합니다. 적어 놓으세요. 아니 써 있잖아. 전개를 해서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개를 해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적게 쓰는 게 좋아요. 여러 번 쓰게 되면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개를 합니다. AB 플러스 4 플러스 곱하면 1 플러스 AB분의 4 됐죠? 이 식은 얘랑 같은 식인데요. 이걸 다시 써보면은 5는 숫자니까 됐어. 변화가 없잖아. 5는 5 더하기 AB 더하기 AB분의 4가 되죠. 이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쪽 부분을 라지 A로 보고 이쪽을 라지 B로 보면 이거의 최소값은 구할 수 있겠네요. 역수꼴이니까. 곱이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은 2배 루트 AB보다는 크거 나왔다 이렇게 쓸 거죠. 이런 식으로 2배 루트 개 곱한 거 AB 곱하기 AB분의 4. 근데 이 5는 어떻게 하냐? 어차피 얘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5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5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무시하고. 알겠나 우진이? 예. 그럼 네가 물어봤던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예요?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평균 썼으니까 얘네 둘이 같을 때다 해? 오케이. 얘네 둘이 같을 때라고. AB가 AB분의 4일 때야. 아무튼 좋습니다.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5 플러스 2 루트 4죠. 샥샥 2, 4 더하기 5니까 9가 되겠어요. 아까 답은 뭐였더라? 아까 8이었죠? 8이 잘못된 풀이야. 얘네 둘을 해석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이 다음 예제도 내가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지루하죠? 이거 하고서 문제 풀고 쉴 거예요. 나만. 여러분은 계속 문제 풀어야지. 시간이 없는데. 농담이고요. x가 1보다 클 때 이런 조건은 왜 주냐면 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죠. 1보다 큰 거는 양수잖아. 얘도 양수인가요? 1보다 크면 0보다도 큰 게 양수지. 둘 다 양수 조건이 있네. 분수식이니까 약간 역수꼴이지. 약간. 역수꼴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양수 조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얘네 둘 갖다 쓴 거야. 이렇게. 라지 A 플러스 라지 B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걔를 곱한 것이죠. 이렇게 했거든. 문제가 있어. 약분이 안 돼. x가 약분이 안 되니까 이게 상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최소값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냥 하면 안 되겠다. 이러건 변형을 좀 줘야 된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뭐 아주 쉬운데요. 이거를 4x에다가 빼기 4가 있었다고 생각하죠.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이런 학생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를 4를 묶을 수 있잖아. 4x 빼기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1 플러스 4잖아. 됩니까? 우진이? 오케이. 빼기 4 더하기 3 똑같잖아. 기분은 나쁘지만 변형을 주기 위해서 얘를 x마일로 묶어주기 위해서죠.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어요. 이쪽 부분에서 이걸 라지 A 요걸 라지 B로 보고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죠. 그러면 2배 루트 쟤네 둘을 곱하게 되면 4가 됩니다. 바로 할게요. 곱하면 x마일 약분되면서 4잖아. 플러스 뒤에 4는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냐? 2, 4에다 4 더하기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 8이 되겠어요.
우리 분수함수를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역수꼴, 다항식 1차식과 역수꼴인 분수식의 최소값. 그러니까 x에다 어떤 수 넣었을 때 1보다 큰 거 아무거나 넣었을 때 얘가 제일 작아지게 되는 그런 최소값을 알아낸 거야. 야, 그때 이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냐 그러면 이 식이 최소가 될 때. 야, 이거는 이거 같은 식이에요. 4를 빼주고 4를 더했으니까 똑같은 식이다. 등호 성립할 때는 얘네 둘이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죠. 4 x마일이 x마일 분의 1일 때. 다시 말하면은 x-1의 제곱이 4분의 1일 때. 다시 말하면 x-1이 2분의 1일 때 뿔마. 다시 말하면 x가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면은 2분의 1. 2분의 3 또는 2분의 1. 2분의 1은 안 돼. 1보다 커야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여긴 4니까 이게 4야 되잖아. 얘네들이 4여야죠. 더한 게. 그러면 얘가 2면 돼요. 얘가 2일 때를 찾으면 돼. x-1분의 1이 2일 때. 다시 말하면 x-1이 2분의 1일 때. 다시 말하면 x가 2분의 3일 때죠. 아니 왜 자꾸 물어보지도 않은 등호 성립 조건을 자꾸 혼자 풀고 계신 거야.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그러죠. 물어봅니다. 등호 성립 조건까지 물어봐요. 언제 최소로 갔는지 그것도 쓰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에는 다 알 줄 알아야 돼요. 밑에 두 개는 그거 해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다. 서술형 1, 2번 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가볍게 출제해주고 있어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다 푼 학생은 아까 전 페이지에 104번에 적어놓은 문제 있잖아. 아까 적으라고 했던 거. 개수를 2로 바꾼 거. 그거를 고민하면서 휴식을 5분 갖겠어요. 그걸 맞추면 칭찬 쿠폰, 아니다. 떡볶이 쿠폰을 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죠. 그 104번에다 선생님이 변형을 준 문제를 맞추게 되면 떡볶이 쿠폰 주겠어요. 떡볶이 쿠폰은 뭐 할 수 있는지 알지, 우진이? 파이팅! 아마 104번 아무도 못 풀었을 거거든요. 104번의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 104번의 힌트는요. 104번에서 숫자 바꾼 거 있잖아요. 2로 바꿨나 이걸? 그거 힌트는 요 문제예요. 요거에 있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 105번이 좀 힌트야. 105번. 105번이 104번의 힌트예요. 내가 104번 문제 바꿨죠, 숫자를. 105번이 힌트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분수 나올 수 있죠. 오케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2로 돼 있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 문제가 2일 때는. 근데 얘가 6이잖아. 얘를 곱하면 돼요. 그게 아이디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을 주는데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가 있으면은 앞에다가 이걸 곱합니다. 곱하면 아까 다음 문제랑 비슷해지잖아. 근데 이게 6이거든. 그럼 6분의 1 해주면 돼요. 그럼 똑같지. 1이지. 천재적인 방법이죠. 식의 모양만 변형 줄 수 있어. 근데 전개를 하면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곱하면 3 플러스 얘네들 곱하면은 y분의 6x 플러스 얘네들 곱하면 x분의 y 플러스 얘네들 곱하면 2가 되는데 거기다가 6분의 1 한 거랑 이 식이 값은 같아져요. 6을 곱하고 6분의 1 해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산술기하 평균 쓰면 어떻게 되냐? 2배 루트 얘네들 곱하면 역수꼴이니까 착착착 지워지면서 6이 되죠. 2루트 6. 다시 말하면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6분의 1 가로 열고 3하고 1을 더해서 5 플러스 2루트 6 보다는 이 식이 크거나 같습니다. 다 숫자죠 이건. 이게 답이야. 연정이 잘했어요. 아주 멋져요. 됨? 아니 이런 생각 어떻게 해? 6을 곱하고 6분의 1을 하다니. 이게 답이야. 지금 내가 만든 거라서 숫자가 깔끔하지 않은데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얘를 곱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죠. 고난도에 고난도. 산술기하 평균이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지 못하면 시험 가서 못 푸는 게 많아. 근데 그런 게 엄청 많은데 또 다 할 수는 없잖아. 중요한 거 위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한 건 중요한 거였어. 자주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좀 알려주겠어요. 근데 필수 예제 수준은 다 알아야 되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해보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란 게 있어. 이것도 하나의 절대 부등식의 일종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뭐야? 이게 항상 성립해. 아니 뭐야 이거 뭐 야, 이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많을 텐데 뭐 이딴 걸 하고 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한가 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고3 때까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많이 안 나와. 1학년 때 우리 요번 중간고사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는 산술기하 평균은 많이 나오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잘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외워야 돼. 내가 안 보고 외워볼게. 내가 틀린 거 지적해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하나는 제곱들의 합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하나는 이쪽은 뭐냐면은 아마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일 거야. 그리고 이게 길어요. 이게 길어요. 쓴 거 보니까 이게 길지? 긴 게 항상 큽니다. 우진아 긴 게 크다고? 긴 게 크다고 꼭 얘기를 해줘도 뭐 절대 못 외우고 거꾸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기니까 더 큰 거예요. 기니까 더 많이 썼으니까 기니까 크죠. 됐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런 모양은 항상. 무슨 소리냐? 숫자 아무거나 넣으면 된다고. 1, 2, 3, 4 넣어볼까? 얼마예요? 1 더하기 4는 5 곱하기 9 더하기 10 너무 크게 했잖아. 1, 2, 1, 2로 해야지. 너무 그런가? 음수로 하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음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5죠. 25죠. 1 곱하기 2.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은 마이너스 1.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 20. 뭐 같은 애 이건. 좀 다채롭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3. 됐어. 안 해. 된다고.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양수 조건이 아니라 어떤 실수를 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다. 알겠습니까? 뭘 넣어도 돼. 음수 넣어도 됩니다. 산수기하 평균은 양수만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모든 실수 A, B,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야 그러면 이게 3개짜리도 되려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AX. 이렇게 이름 붙인 절대 부등식 딱 2개밖에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유명한 어떤 부등식이야. 그 2개만 외우면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외워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규칙 대칭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도 될까 아마? 되겠죠? 이것도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사용법만 알면 되겠습니다. 증명까지는 됐고 위에 거는 증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항상 성립하냐 이것이. 그러면은 왼쪽이 항상 오른쪽보다 크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항상 오른쪽보다 크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내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보면 되죠. 아주 정말 쉬워요. 전개를 해 왼쪽을.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에서 왼쪽을 빼는데 왼쪽을 전개할 거예요. 전개한 걸 뺄 겁니다.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xy 뭐야 이런 건 처음 보네. 2abxy 플러스 b제곱 y제곱을 뺄 거예요. 빼게 되면은 이거 사라지지. 똑같은 게 있어. 눈을 잘 비비고 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남은 게 이거랑 이거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죠. a제곱 y제곱 이거 먼저 쓸까? 마이너스 2abxy 4개 다 있고 플러스 b제곱 y제곱 x제곱이죠. x랑 y가 약간 뒤바뀌었어.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할 거야. ay bx 될 것 같잖아요. abxy 마이너스니까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 식은 ay 마이너스 bx ax가 아니라 ay라는 거.
ay-bx의 완전 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딱 하고 나서 현성이가 잠깐 하다가 딱 보니까 뭐 하고 있었던지를 까먹은 거죠. 뭐 하고 있었던 거냐 지금. 이거 증명하는데 증명을 어떻게 한 거죠? 왼쪽이 항상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오른쪽 빼고 있었던 중이에요. 빼고 있었던 거라고. 빼서 뭘 봐야 돼요? 양수인지 0인지 그런 걸 봐야 되지. 근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왼쪽 거가 오른쪽보다 큰 겁니다. 크거나 같은 거죠. 알겠어요. 증명 끝. 증명 너무 쉽잖아. 한 줄 만에 끝나버리잖아. 근데 이 등호 성립 조건 두 식이 같아질 때는 언제냐면 얘가 0 될 때죠. ay가 bx일 때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어긋나가지고 외우기 힘들어. 이렇게 할까? a분의 b가 x분의 y 어때? 양변을 a랑 b로 나눠서 ab로 양변을 나누면 아닌가? 양변을 ax로 나눈 거죠. a분의 b는 x분의 y. 아니면 이거 어때? 양변을 뭘로 나누냐면 xy로 나눠. 그러면 x분의 a는 x분의 xy로 나눈다고? 아니 어려버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x분의 이렇게 하자. ab로 나눠. ab로 나누면은 a분의 이게 b분의 y가 돼요. a분의 x가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왜냐면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a랑 b의 비율이 x랑 y의 비율과 일정하다 이 식이야 이건.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죠? 3x는 2y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해? x, y 몇 대 몇이라 그래요? 2대 3. 그런 식이라고 이건. 비율을 주는 식이야.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숫자가 x의 비율이 아닙니다. 이게 비율이죠. 이렇듯이 x의 비율은 a라고 하면 y가 b여야 돼.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때 x랑 y의 나눈 비율은 a 대 b다. 이렇게 써도 비례식 써도 돼요. a 대 b는 x 대 y다. 근데 이거를 비례식은 또 이렇게 써도 되거든. 분수에서 온 거예요. 비례식은 a 대 x는 b 대 y다로 써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 하던 중이었죠? 등호 성립 조건 보는 거예요. 등호 성립 조건. 이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아질 때 언제냐면 a랑 b의 비율이 x랑 y의 비율이 같을 때, 아니면 a랑 x의 비율이 b와 y의 비율이 같을 때, 아니 이렇게 보면 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일 때, 아니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일 때.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a랑 b가 1대 3이잖아? 그럼 요 2대 6 막 이래야 된다고. 그럴 때만 등호 성립해.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1대 2잖아? 그러면은 이게 3대 6 같은 말이잖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나,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나. 그래서 외우는데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단 말이야. 두 수의 b가 두 수의 b랑 같으면 돼요. 됐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완벽하게 증명을 해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 사용하냐면은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이 일정하다든지 합과 곱에 대한 식에서 사용을 했죠. 최대치 구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이 들어간 2차식 있잖아. 2차식들의 합이 주어졌을 때 곱 1차식에 곱이 아니야 이건 1차식의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할 때 씁니다. 2차 부등식 나오니까 뿔마로 양쪽으로 돼. 아무튼 그걸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모양을 보면 이건 코시를 써야 된다. 양수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뭘 쓸지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제곱이 들어있다는 거, 제곱들의 합을 1차식으로 같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거 문제에서 하는 거예요. 제곱들의 합과 1차식이 있을 때. 알겠죠? 너무 쉬워버렸잖아. 바로 예제를 내가 풀어보겠습니다. a, b, x, y가 실수이고, 일단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 조건 말고 실수 조건만 있으면 돼요. 요렇게 줘야 대놓고 그냥 주어졌는데? 너무 쉽잖아. 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외웠냐? 그런 문제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보다 크거 나갔죠? 여기는 2가 안 들어간다.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 근데 얘가 뭔지 모르잖아. 이거를 그냥 대문자 x라면 x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5, 2, 5, 10. 그럼 이건 2차 부등식이니까 x제곱 빼기 1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 플러스 루트 10, x 마이너스 루트 1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10보다 작거나 같다. 두 개 나옵니다. 범위로 나와 이렇게 2차 부등식 풀면. 알겠죠? 너무 쉬워 버렸잖아. 근데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사실 고난도 유형이 되면 ax, b, y 이런 문자에 대한 편견을 좀 버려야 돼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a랑 x랑만 헷갈려. 저렇게 쉬운 문제처럼 ax를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은 곱하기 네모 제곱 플러스 뭐 별. 좋은 거 없나? 별의 제곱은 크거 나갔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얘 곱한 거. 동그라미 네모 플러스 세모 별의 완전 제곱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갈 것을 탁탁탁탁 맞춰서 풀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오케이.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문제풀이 방법이야. 넘어가. 바로 필수예제 가죠. 왠지 필수예제가 저 예제랑 똑같을 것 같은 이 기분 뭐죠? 근데 그런 얘기 하나 해주지. 어떤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도 쓸 수 있고 코시도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되는데 둘 다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 하나 있는데 이따 보여줄게요.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로 내주겠구만. 코시로도 되고 산술기하로도 되는데 산술기하로도 어렵고 코시로도 어렵습니다. 처음 할 때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대놓고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왠지 실수 조건이 있고 제곱들의 합이 있고 1차식이니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놓고 해. 일단 a제곱 b제곱 써놓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써놓고 그거 나갔다.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보다. 그리고 여기다 숫자를 맞추면 되죠. a가 얼마냐? a에다 4를 넣고 b에다 3을 넣고 다시 한번 써보면 바로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에 16 더하기 9, 25네. 25 곱하기 얘는 있네. 4, 100. 얘는 그게 이거죠. 4x 플러스 3y의 완전 제곱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걸 라지 x로 두면 우리 반은 훌륭하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죠. 되겠어요? 2차 부등식 정도 마스터 해왔어야지. 지금 고등학교 지금 1학년 끝나가는데 넘어갑니다. 2번 해보겠어요. 1차식이 합에 주어졌을 때 제곱의 식에 제곱들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마찬가지죠. 아니 왜 줬지? 아니 너무 쉽잖아 이건. 3제곱 플러스 4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딱 써주고 여기는 크거나 같다. 이 긴 쪽이 항상 크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3x 플러스 4y의 완전 제곱식보다. 이게 25죠. 이때는 1차 부등식 때네요. 25로 나누면 이것은 그냥 1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1이죠. 여기서 물어봅니다.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등호가 성립할 때의 x랑 y를 구하시오. 를 구하시오다. 요게 살짝 어려워졌죠. 그럼 이 등호 성립 조건은 뭐라고 했냐면은 x랑 y의 비율이 3대 4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풀 거예요. x를 아마 3K로 놓고 Y를 4K로 놓고서 풀 겁니다. 아마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어차피 이게 비율값이 3대 4라는 알려준 거거든. 그래서 3K랑 4K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몇 K예요? 3K제곱 더하기 4K제곱의 루트니까 5K제곱이죠? 루트는 아니고 25K제곱이죠? 바보였네.
그러니까 얘가 25K 제곱이야. 좀 너무 어렵잖아. 이게 25K 제곱인데 그 25K 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요? 25 곱하기 이거가 25가 되는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이 될 때니까. 25K 제곱이 1이 될 때니까.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된다. 이 등호 성립할 때 25K 제곱이 1 될 때니까 K 제곱이 25분의 1일 때. 다시 말하면 K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1일 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X가 만약에 될 수 있는 거는 5분의 3하고 마이너스 5분의 3, Y는 5분의 4랑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어요. 근데 좀 바보같이 했다. 수업 실패다.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X에다 3K를 여기다 넣고, 여기 지금까지 들은 건 다 지워. 다시 하겠습니다. X에다가 3K를 넣고, 왜냐면 음수가 걸러지잖아. 여기다 넣어야 돼.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9K 플러스 16K가 5가 돼야 되니까 K가 5분의 1만 돼요. 양수 조건이 여기서 들어가.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라기보다는 X, Y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는 5분의 3, Y는 5분의 4. 5점을 남겼네. 괜히 안 시킨 거 하다가 5점을 남겼잖아.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다가. 알겠어요. 밑에 거를 조금 풀어보세요. 그거 합니다. 뭐 알면 금방 하니까 다 합니다. 이건. 너무 쉬워서 흥미 잃어버렸는가? 근데 여기서 약간 페이크가 있잖아. A제곱하고 B제곱을 X에 넣었죠. 자리에다가. 되긴 됩니다. 약간 헷갈리는 게 있지만 되긴 되죠. 넘어가 그냥. 시간 없어. 다음 거 하고 마쳐야 돼요. 기분 좋죠. 마친다는 얘기는 항상 기분이 좋죠. 발전 예제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뭐 발전은 별로 없었지만 발전 예제를 풀어보겠어요. 절대 부등식의 활용.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쉽죠. 닭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닭을 여기 가두는 건데 수직인 벽면으로 막혀있는 거 철망. 20m 철망을 벽에다 두를 필요는 없죠. 어차피 벽은 막혀 있으니까요. 20짜리를 했어. 이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요. 이번 시험에 아무튼 무슨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2차 함수 말고도 산술기압 평균이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면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닭장의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닭장의 식을 세워야 되죠. 가로 길이를 x, 세로 y로 하자.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되나? 닭장의 넓이는 x, y가 되는 것이죠. 2분의 1. 닭장의 넓이 x, y잖아. 벽면의 가로 길이, 닭장으로 막힌 벽면의 가로 길이 x, y라면 세로를. 근데 관계식이 하나 있어. 이게 길이가 20대야 되니까 여러분들 1년 전부터 무지하게 많이 써둔 그거 있잖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은 제곱한 것들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코신가요? 산술기압 평균인가요? 물론 둘 다 해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산술기압 평균이겠죠. 곱이니까. 코시부등식은 이런 게 나오잖아. 3x 플러스 4y의 완전제곱식 1차식이 나오죠. 산술기압 평균은 곱이 나오고. 그러면 얘는 양수인가요? x도 양수고 y도 양수고 제곱하면 그래도 양수. 그러니까 주어진 요 400을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써야 됩니다. 산술기압 평균을 쓴다는 생각만 가지면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그 쓴다는 생각을 이번 시험에는 하기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요거는 xy의 완전제곱식이니까 절대값 xy예요. 근데 xy가 어차피 양수란 말이야. 둘 다 0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그냥 나가서 2xy가 되고 이쪽은 400이 되죠. 여기서 구하는 건 넓이는 2분의 1 xy니까 아니 조용 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4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 2분의 xy를 구해야 되니까. 4로 나누면 가로 나와요.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100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돼. 이게 딱 같으면서 얘네 둘을 더해서 400이 돼야 되니까 x제곱도 200이고 y제곱도 200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10루트이죠. 둘 다. 그럼 딱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잖아. 10루트 2, 10루트이니까 여기다 루트 1을 곱하면 20이 되니까 45도 45도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그때가 가장 닭장의 넓이가 최대가 될 텐데 잠깐 끝난 건 아니고요. 요거 하나만 힌트 주겠습니다. 109번. 철사를 이용해 가지고 무슨 테두리를 만드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것도 가로 길이 하나를 뭐 x로 두고 세로를 y로 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볼까? 이거를 x라고 두고 이걸 y라고 두면 y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x는 8개 있죠. 그러면은 뭐 8x 플러스 5y는 얼마예요? 40인 상태죠. 넓이는 4x 곱하기 y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힌트만 주겠어요. 큰 거를 x로 작은 거를 y로도 한번 해봅니다. 상관없을 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보같이 설명했잖아. 큰 거를 x, 작은 걸 y로 가면 그래도 그게 더 쉽겠네요. 뭐 그런 겁니다. 아무튼 최대 최소가 나오면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확률이 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숙제는 뒤까지 다 해오세요. 근데 뒤에 어려운 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줄 겁니다. 여러분 다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배워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모든 문제 다 풀 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도전해오세요. 너무 좌절하지 말고. 여기 원래 절대 부등식 원래 그런 단원이에요. 잘 가고.